당대표에 대한 반발이나 공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것도 뭐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프레임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선거판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 우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산 김제 부안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익숙하시죠? 네, 저도 해남이 바로. 해남이 떠오르셨다고. 예.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왜 전남에서 잘 하시던 분이 왜 전국까지 오시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만하실 때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어디 나오시느냐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본인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예. 그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설명을 드려요. 그분은 42년생이시고요. 저는 87년생입니다. 그분은 전남이고 저는 전북입니다 하는데 나중에 그냥 설명하기 힘들면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원래 변호사 하셨잖아요. 예. 변호사가 상당히 좋은 직업인데 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변호사 하면서 사실 다른 일들도 같이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지역 시사 방송도 3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행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청 같은데顧問변호사도 많이 하고 그 안에 시청 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행정도 경험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체육회장이나 이런 체육회 활동도 하면서 그리고 시의원들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정치 관련된 정책 내지 행정 쪽에서는 이제 경험을 좀 쌓고 있었는데 정치에 직접적으로 뭔가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좀 발을 담그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가 너무 수사받고 법원 재판받고 이러면서 좀 탄압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이제 뭐 대선 캠프에도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또 최고위원직 당직도 맡아서 일하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정치의 판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 법대에 나오셨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가장 취약점입니다. 제가 서울대 법대는 안돼 이러는 분들 계시긴 엄청 많이 한데 계시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서울대 법대 나오면 서울에 있는 로펌에 대부분 다 들어가시잖아요. 좀 많이 그렇죠. 근데 전북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이제 서울 이렇게 외국 가서 살아볼까 서울에 살아볼까 이런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갔었는데 지내다 보니까는 어쨌든 가족들 친지들이 있는 곳에서 좀 제가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쇼핑하듯이 좀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뿌리 내린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법무관도 3년 다 전주에서 집에서 했고 부모님 곁에서 했고 지금도 사무실에서 저희 동생이랑 같이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역에서 개업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떤 서열에서는 굉장히 하단에 위치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굉장히 뭐 어떤 삶의 질이나 경제적으로나 뭐 의미, 가치적으로나 좀 의미를 많이 느끼고 산다고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김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김대호 기자님 영상은 예. 종종 봤었는데 아. 강지호 기자님은 제가 잘 많이 못 뵈서 제가 논문 쓰느라고 방송이 안 나왔더니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네. 가장 걱정하는 게 두 가지가 네네네. 있었습니다. 야 이거 거쳐가는 사람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가가 김제인데 예. 어떻게 뭐 제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김제를 거쳐가는 도시로 삼을 수는 없고 이제 지역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지역위원장이 되고 이제 혹시라도 당선이 운 좋게 된다면 2년 동안 또 열심히 지역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고 정치적인 첫 출발 기반이 되는 곳이니까 또 계속 앞으로도 뭐 어떤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있을 텐데 김제와 부안 그리고 이제 군산에 있는 회원대야 이 지역이 정치적인 저에게 고향이 되는 것이죠. 뭐 저희 태어난 곳은 익산이고 학교 다닌 곳은 전주지만 정치적인 기반과 고향은 이제 이 지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고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고향을 지키고 여기서 더 성장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죠. 100년 숙님 되는 거 아니시죠? 100년 사위 100년 네. 그 말씀을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중앙에서 보시기에는 전주나 김제나 군산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여기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뭐 서울과 경기가 다르듯이 전주와 김제는 좀 다르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제가 전주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김제나 부안을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점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맡은 이상 그럴 수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는 일이 변호사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제나 부안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농민이나 어민의 좀 그런 삶에는 좀 생소해야 하는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섞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원택 의원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전임자도 전주에서 주로 생활하시다가 여기 와서 농업 정책의 전문가가 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배우고 이분들과 융화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되도록 스킨십을 늘려가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후보님들 이렇게 공약을 보면 무수하게 많은 공약들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후보님께서는 내가 이제 2년밖에 있지는 않지만 당선이 되면 내가 이거 하나 내가 꼭 끝마치겠다 이런 공약 있으신가요? 많아서 많아요? 많은데 너무 반가운데요? 근데 이제 예. 임기 중에 끝마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네. 지금 당장 현안은 이제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있는 공통 현안은 새만금이거든요. 네. 현대차가 지금 9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지금 발표만 됐지 실제적으로 어디에 얼만큼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사실 가장 대표 공약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 공약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사실 현안들은 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있죠. 김제 같은 경우는 김제니까 아시려나요? 좀 논콩 문제가 사실 좀 많이 걸려 있거든요. 수메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벼를 주로 농사 지으시다가 정부에서 다 전량 수매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논콩으로 다 바꿨어요. 그때 기계도 사고 개간도 하면서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갑자기 수매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농민들이 되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매 물량을 최대한 사수를 해야 되고 축소를 나가야 되고, 설사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축소를 해야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김제에서는 가장 현안이고, 부안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만금이 군산 지역, 김제 지역, 부안 지역이 있는데 부안에만 산단 용지가 없어요. 이쪽은 관광 레저 용지만 있어서 국가 산단으로 바꿀 수 있게, 아리백 산단에 위치할 수 있게 MP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게 엄청 중요한 현안이에요. 부안 인구가 47,000명인데 부안 국민의 32,000명이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안 국민들께서 서명을 하시는 네, 70%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아리백 산단 유치 국민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농성하고 계시고 새만금청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데 저도 같이 가서 듣고 이야기 들으면서 최대한 이제 반영하겠다라고 약속도 드리고 중앙당 정책이나 이런 데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건 사실 질문지에 없기는 한데 네. 사실은 이게 김제, 군산, 부안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해요. 실제로 군산에 비해서 김제가 소외됐다라고 김제 분들은 말씀하시고 김제에 비해서 부안이 소외됐다라고 부안 분들은 말씀하세요. 인구 대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20만 대, 8만 대, 4만 얼마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안 김제 지역 중점적으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가 없이 하겠다라는 건데, 관할권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뭐 수변 도시를 만들거나 새로 이렇게 할 때 매립된 간척지에 대해서 누구 관할이냐 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갑 지역의 김희경 후보님, 그다음에 군산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장 후보님들 같이 모여서 합동으로 기자회견 한 게 뭐냐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만들겠다라는 그 공동 선언을 했어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관할권 갈등 때문에 SOC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개발되는 것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정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도 그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관할권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최대한 갈등이 완화가 되겠네요. 이익을 좀 공유하게 되면. 그렇죠. 일종의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군산에서 산단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부안에 그 이익이 공유될 수 있게, 부안에서 관광레저용지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군산에 공유될 수 있게, 김제 수변도시에서 뭔가 발생하면 군산과 부안에 공유될 수 있게 하면 이제 우리 관할 것만 우리 거야 라는 배타적인 인식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좀 저희 민주당 원팀이 필요하다 이런 기조로
도민들 설득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밸리 관련해서 제가 혁신밸리도 또 졸업생, 스마트팜?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졸업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20개월 동안 딸기 농사도 지었거든요. 아, 원래 대학 전공도 그쪽이시나요? 전공은 또 교육학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럼 농업 관련된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심지어는 이제 석상도 관광학 전 했는데 아 굉장히 예, 다재다능하시네요. 예, 그랬는데 예. 제가 되게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정착시키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뭐 해보셨겠지만 청착농 그런 네, 이제 뭐 농식품부 사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청년 농들은 이제 아예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새롭게 교육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윗 어른들이 하던 걸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층이 사실은 뭐 떠나는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뭐 그 교육만 받아서 지식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에 농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판로도 같이 사실 공유하고 장목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노하우 전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고 교통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지식 전수만 이루어져서는 사실 정착해서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 위주로 받는다고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공동체에 함께 융화가 되어야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성농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기존에 농업하신 분들이랑 같이 좀 그 이익을 공유하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중장년층 40, 50대 농들이랑 청년 농들이랑 좀 이익이 배치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뭐 농지은행을 통한 뭐 임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40, 50대들은 또 너무 청창농만 지원한다. 얘네들은 또 잠깐 몇 년 지원했다가 또 떠나버릴 사람들이다. 우리가 농촌을 지킨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또 목소리들이 있고 청창농은 청창농대로 뭐 농지은행이나 뭘 많이 한다고 임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기존에 농업하는 분들을 위한 땅값만 올려주지 우리는 들어가서 진입해서 머무르기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세대 갈등 내지는 세대 간의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빨리 그 판로를 공유하거나 뭐 장목을 했을 때 실제로 수확을 하거나 할 때 좀 같이 이익을 공유해서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청착농들의 뭐 온라인 뭐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은 기성농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식의 좀 공통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건님 마지막으로 이 말 내가 꼭 하고 가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여기 이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지역분들만 계신 건 아니고 그렇죠. 더 기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지역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좀 관심들이 덜 하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전북에 대해서는 도지사 선거 판세에 관련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사실은 김관윤 지사님을 제명하는 결정에 함께 참여했었던 최고위원이었고 그 뒤에 뭐 안호영 의원님 단식할 때도 또 찾아뵀었고 말씀드렸던 그런 위원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원택 후보님의 그 빈 자리에 지금 공천이 돼서 뛰고 있는 연팀을 위해서 뛰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좀 입장이나 처신이 곤란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이게 좀 민감한 얘기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구도가 선거가 사실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지방 정부의 수장들을 뽑고 이재명 정권과 발맞추어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풀뿌리 당해서 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그런 선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의 구도 내지는 프레임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지역 발전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부에도 유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전국 선거의 핵심은 그렇지가 않죠. 네. 아시다시피 네, 맞습니다. 공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을 규합해서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랑 관련된 물밑에 어떤 세력 간의 갈등도 결합이 돼 있고 전선이 거기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그러니까 물론 공천에 대한 불만은 늘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민주당이 원팀되는 기조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당으로서도 좋고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고 프레임을 이제 당대표에 대한 반발이나 공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것도 뭐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프레임화 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선거판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정서를 또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이용하는 분들은 또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네. 중앙 단위에서도 그런 현상을 이용하고 뭐 남몰래 뭐 즐기실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위험한 얘기지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 지역 분들께도 호소드리고 싶고 중앙에 계신 분들께도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를 정부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이 투표 내지는 가치 투표의 형태로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갈라치기나 분열 책동이나 내지는 당을 흔드는 식의 그런 발언과 언행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분 뉴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온라인에서의 화력이 네.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도 도지사 선거도 그래요. 네. 저희 쪽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고 네. 그래서 이분 뉴스 시청자분들께 그런 부분도 많이 부탁드리고 싶고 근데 그런 걸 느껴요. 이게 항상 보면 소수의 단합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장을 지배하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조용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다수분들의 목소리는 사실 막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떤 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민심이 드러나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어쨌든 조직된 화력이라는 게 많이 좌우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좀 온라인 장이나 이런